앞으로 우리가 이 시장의 안전을 책임지겠습니다. 물론 우리도 봉사만 할 수는 없으니까 적당한 수고비는 받아야겠죠? 어머니, 왜 손에 멍이 들었어요? 민수야, 저 사람들 무서운 사람들이야. 운반비, 청소비, 보관비, 온갖 이유를 대면서 돈을 달라고 해. 이제 제가 있으니까 괜찮아요. 함부로 설치지 마. 우리가 누구인지 알아? 이 새끼 뭐야? 박민수, 707 특임대 출신입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따뜻한 이야기와 함께 찾아뵙게 되어 기쁩니다. 30년째 전통시장에서 채소 가게를 운영하며 홀로 아들을 키워온 어머니. 그런데 며칠 전부터 이상한 사람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과연 이들에게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무료이니까 부담 없이 눌러주시면 됩니다.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새벽 5시 반 동네 전통시장에 하나둘 불빛이 켜지기 시작합니다. 63세 박순덕 어머니는 오늘도 변함없이 채소 가게 앞에서 물옷으로 바닥을 쓸고 계십니다. 찬 공기가 코끝을 스치지만 어머니의 얼굴엔 하루를 시작하는 다짐이 묻어 있었습니다. 어머니의 손등엔 어제 생긴 작은 멍자국이 선명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상처를 가리려는 듯 긴 소매로 감싸며 평소와 다름없이 일을 시작합니다. 어머, 박 사장님 벌써 나오셨네요. 맞은편 생선 가게 김아주머니가 손을 흔들며 인사합니다. 어머니는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입니다. 일찍 나와야 신선한 채소들 정리할 시간이 있어요.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그런데 어머니의 목소리가 평소보다 힘이 없었습니다. 김아주머니도 그것을 눈치챘는지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시장 골목 곳곳에서 상인들이 분주히 움직입니다. 김치가게 할머니는 무거운 김치통을 끌어내고 과일 가게 이 아저씨는 사과를 하나하나 정성스럽게 닦아내며 진열합니다. 하지만 유독 오늘따라 모든 상인들의 표정이 어두워 보였습니다. 어머니도 당근, 무, 배추를 색깔별로 가지런히 정렬하며 하루 장사를 준비합니다. 하지만 손이 자꾸 떨려서 채소를 떨어뜨리기도 했습니다. 30년째 이 자리를 지켜온 어머니에게 이 시장은 제2의 집과 같은 곳이었습니다. 남편이 10년 전 돌아가신 후 홀로 아들 민수를 키우며 이 작은 가게 하나로 생계를 이어왔습니다. 손님 한 분 한 분이 모두 가족 같았고 이웃, 상인들과는 서로의 애환을 나누는 동반자였습니다. 그런데 며칠 전부터 이 평화로운 시장의 먹구름이 들이우기 시작했습니다. 낯선 사람들이 나타나 상인들을 괴롭히기 시작한 것입니다. 오늘 배추가 참 좋네요. 단골 할머니가 다가와 배추를 손으로 눌러보며 말씀하십니다. 어머니는 최대한 환한 웃음을 지으며 가장 좋은 배추를 골라드립니다. 어제 새벽에 산지에서 직접 들어온 거라 싱싱해요. 할머니께서 좋아하실 만한 것만 골라놨어요. 보세요. 이 잎사귀가 얼마나 윤기가 나는지요. 그런데 배추를 포장하던 어머니의 손이 또다시 떨렸습니다. 며칠 전 그 무서운 사람들이 했던 말이 자꾸 머릿속에 맴돌았기 때문입니다. 그럼 이거 2포기만 주세요. 박 사장님이 고르면 믿을 수 있어요. 우리 며느리가 김치 담그려고 하는데 이거면 맛있게 나올 것 같아요. 어머니는 정성스럽게 배추를 포장지에 싸드리며 할머니의 손에 건네드립니다. 그러면서 작은 무 1개를 덤으로 넣어드립니다. 이것도 가져가세요. 국 끓일 때 쓰시라고요. 아이고, 고마워요. 그런데 박 사장님, 얼굴이 좀 안 좋아 보이네요. 괜찮으세요?
할머니의 걱정스러운 물음에 어머니는 괜찮다며 손을 저었지만 눈가에 눈물이 맺히는 것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이런 소소한 대화와 믿음이 시장의 정을 만들어가는 것이었습니다. 어머니에게는 이런 순간들이 하루하루를 버텨내는 힘이 되어 주었습니다. 하지만 요즘에는 이런 평범한 일상마저 위협받고 있다는 생각에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시간이 흘러 아침 7시가 되자 시장은 점점 활기를 띠기 시작합니다. 직장인들이 출근길에 들러 과일을 사고 주부들이 장바구니를 들고 하나둘 나타납니다. 어머니는 손님 한 분 한 분께 정성스럽게 인사하며 가격을 흥정하고 덤도 챙겨드립니다. 사장님, 오늘 시금치 어때요? 30대로 보이는 젊은 주부가 물어봅니다. 어머니는 시금치 한 줌을 들어 보이며 자세히 설명합니다. 어제 농장에서 직접 가져온 거예요. 뿌리까지 이렇게 싱싱하죠. 된장국 끓이면 정말 맛있을 거예요. 우리 아들도 어릴 때 이 시금치 된장국을 얼마나 좋아했는지 몰라요. 아들 민수 이야기가 나오자 어머니의 표정이 잠시 밝아졌습니다. 해외 파병을 다녀오는 아들을 기다린 지 벌써 2년이 넘었습니다. 매일 밤 아들의 안전을 기도하며 잠들었고 이제 며칠 후면 품에 안을 수 있다는 생각에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그런데 어머니의 얼굴을 자세히 보면 미소 뒤에 감춰진 깊은 근심이 있었습니다. 손님들과 대화할 때는 밝게 웃지만 혼자 있을 때면 깊은 한숨을 내쉬곤 했습니다. 며칠 전부터 시장에 나타난 그 무서운 사람들 때문에 마음이 편치 않았던 것입니다. 그들은 상인도 아니고 손님도 아닌 묘한 분위기를 풍기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시장 입구에서 서성거리며 이상한 눈빛으로 상인들을 훑어보곤 했습니다. 어머니는 직감적으로 불길한 예감이 들었고 그 예감은 불행히도 현실이 되어버렸습니다. 박 사장님 괜찮으세요? 옆 가게 정육점 아주머니가 걱정스럽게 물어봅니다. 어머니는 괜찮다며 손을 흔들지만 그 손이 눈에 띄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냥 요즘 잠을 못 자서 그래요. 우리 민수가 곧 제대해서 돌아온다고 하니까 설레기도 하고 걱정도 되고 그러네요. 하지만 정육점 아주머니는 어머니의 진짜 걱정이 무엇인지 알고 있었습니다. 시장의 모든 상인들이 같은 고민을 안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침 햇살이 시장 지붕 사이로 스며들어 각 가게를 따뜻하게 비춥니다. 어머니는 다시 한번 깊게 숨을 들이마시며 마음을 다잡습니다. 아들이 곧 돌아올 테니까 그때까지만 견디면 된다고 스스로를 달래봅니다. 하지만 손등에 멍자국을 볼 때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어제 그 사람들이 한 말들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시장의 평범한 아침이었지만 어머니의 마음 한편에는 짙은 불안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손님들 앞에서만큼은 언제나 환한 미소를 잃지 않으려 애쓰는 어머니의 모습이 애틋하고도 안타깝기만 했습니다. 오늘도 시장은 사람들의 일상과 정을 담아내며 하루를 시작하지만 그 평화로운 일상 속에 서서히 균열이 생기기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오전 9시가 되자 시장에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는 손님들을 응대하며 바쁜 시간을 보내고 있었는데 갑자기 시장 입구 쪽이 소란스러워졌습니다. 저 사람들 뭐지? 과일 가게 이 아저씨가 고개를 들며 중얼거렸습니다. 시장 입구로 검은 차 한 대가 들어서더니 그 안에서 서너 명의 남자들이 내렸습니다. 모두 똑같은 검은 바람막이를 입고 있었고 선글라스를 끼고 있어서 얼굴을 제대로 볼 수 없었습니다.
가장 앞서 걷는 남자는 키가 크고 덩치가 좋았습니다. 그의 뒤를 따르는 3명의 부하들도 모두 험상궂은 인상을 하고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그들을 보는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바로 며칠 전부터 시장을 어슬렁거리며 상인들을 괴롭히기 시작한 그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저기 또 왔네. 정육점 아주머니가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다른 상인들도 하나둘 그들을 눈치채고 불안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건달 우두머리가 시장 한복판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그의 목소리는 겉으로는 친근해 보였지만 그 속에 숨겨진 위협적인 느낌을 모든 사람들이 느낄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 시장의 안전과 질서를 책임지게 된 사람들입니다. 앞으로 여러분들의 장사에 도움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상인들은 서로 얼굴만 바라보며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손님들도 이상한 분위기를 느끼고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건달 우두머리는 씩 웃으며 첫 번째 목표로 김치 가게로 향했습니다. 70대 할머니가 혼자 운영하는 작은 가게였습니다. 할머니, 김치 무겁겠네요. 우리 애들이 운반해 드릴게요. 할머니는 당황한 표정으로 손을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제가 혼자서도 잘해왔어요. 괜찮습니다. 그러자 건달 하나가 갑자기 김치통 하나를 들어 올리더니 일부러 흔들어댔습니다. 아이고, 이거 정말 무겁네요. 할머니 같은 분이 이런 걸 혼자 드시면 허리 나가는 거 아닌가요? 제발 그냥 내려놔 주세요. 할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건달 우두머리가 한 걸음 더 다가서며 말했습니다. 할머니, 우리가 도와드리는 건데 왜 거절하세요? 이렇게 무거운 걸 혼자 나르시다가 다치시면 어떡하세요? 우리가 안전하게 운반해 드릴 테니까 걱정 마세요. 운반비는 김치통 하나당 10,000원만 받을게요. 10,000원이라는 금액을 들은 할머니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김치통이 10개가 넘는데 그러면 10만 원 이상을 내야 한다는 뜻이었습니다. 그런 돈은 없어요. 제발 그냥 가세요. 건달이 김치통을 더 높이 들어 올리며 위협적으로 말했습니다. 할머니, 이거 떨어뜨리면 다 엎어지는 거 아시죠? 그럼 오늘 하루 장사 끝이에요. 그냥 우리가 안전하게 해드릴게요. 할머니는 어쩔 수 없이 떨리는 손으로 지갑을 꺼냈습니다. 다른 상인들은 그 모습을 보며 분노했지만 감히 나서지 못했습니다. 어머니도 멀리서 그 장면을 보며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하지만 혼자서는 어떻게 할 수도 없었습니다. 건달들은 김치 가게에서 돈을 받아낸 후 다음 목표를 찾아 시장을 둘러보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사냥감을 찾는 짐승들 같았습니다. 이번에는 생선 가게로 향했습니다. 김아주머니가 혼자서 생선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사장님, 이 생선들 얼음 많이 넣어야 하죠? 우리가 얼음 채워드릴게요. 김아주머니가 황급히 말했습니다. 아니에요. 제가 할 수 있어요. 그러자 건달 하나가 얼음 봉지를 집어들더니 일부러 구멍을 내서 얼음이 바닥에 흩어지게 만들었습니다. 아이고, 실수했네요. 이제 생선이 다 상하겠는데요? 우리가 새 얼음으로 채워드릴게요. 얼음값 사고 서비스 비용에서 5만 원만 주세요. 김아주머니는 눈물이 날 것 같았지만 어쩔 수 없이 돈을 내야 했습니다. 생선이 상하면 더 큰 손해를 보기 때문이었습니다. 시장의 분위기는 점점 더 무겁고 어두워져 갔습니다. 손님들도 이상한 분위기를 느끼고 하나둘 발길을 돌렸습니다. 건달들의 다음 목표는 어머니의 채소 가게였습니다.
우두머리가 천천히 어머니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사장님, 이 참외들 정말 무겁겠어요. 우리가 진열해 드릴게요. 어머니는 온몸이 떨렸지만 최대한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괜찮습니다. 제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건달 우두머리가 씩 웃으며 참외 상자를 만져보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무거운 걸 혼자서 어떻게 해요? 괜히 떨어뜨리면 다 손해 아닌가요? 참외 한 상자에 몇만 원짜리인데 어머니의 가슴이 쿵쾅거렸습니다. 며칠 전에도 똑같은 일이 있었고 결국 돈을 내줘야 했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그냥 우리가 안전하게 해드릴게요. 돈만 조금 주시면 돼요. 상자 하나당 10,000원, 어때요? 어머니는 떨리는 손으로 참외 상자를 꼭 붙잡았습니다. 하지만 건달들의 위협적인 눈빛 앞에서는 속수무책일 뿐이었습니다. 시장 전체가 침묵 속에 억눌린 분노와 두려움으로 가득 찼습니다. 평화롭던 시장에 드리운 어둠의 그림자가 점점 더 짙어져만 갔습니다. 건달 우두머리는 어머니 앞에서 참외 상자를 만지작거리며 음흉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사장님, 이 참외 정말 탐스럽네요. 그런데 이렇게 무거운 걸 혼자서 어떻게 해요? 어머니는 온몸이 떨렸지만 목소리만큼은 또박또박 내려고 애썼습니다. 제가 30년째 이 일을 해왔습니다. 괜찮으니까 그냥 가주세요. 그러자 건달 하나가 갑자기 참외 상자를 들어올려 일부러 흔들기 시작했습니다. 아이고, 이거 정말 무겁네요. 실수로 떨어뜨리면 어떡하죠? 참외 한 상자가 얼마예요? 8만 원입니다. 8만 원짜리를 떨어뜨리면 하루 장사 망치는 거네요. 우리가 안전하게 운반해 드릴게요. 운반비는 상자 하나당 10,000원만 받을게요. 어머니는 참외 상자를 빼앗기지 않으려고 필사적으로 붙잡았습니다. 하지만 건달의 힘에는 당할 수가 없었습니다. 아이고, 사장님이 이렇게 고집을 부리시면 곤란한데요. 건달이 참외 상자를 더 높이 들어올리자 어머니는 어쩔 수 없이 지갑을 꺼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10,000원짜리 지폐 5장을 건넸습니다. 고맙습니다. 역시 현명하신 분이네요. 건달들은 돈을 받아든 후 다른 가게로 향했습니다. 어머니는 그 자리에 주저앉고 싶었지만 손님들이 보고 있어서 겨우 버텼습니다. 이번에는 반찬 가게 할아버지가 목표였습니다. 80대 할아버지가 혼자서 남을 반찬들을 정리하고 계셨습니다. 할아버지, 이 반찬 그릇들 정말 많네요. 우리가 정리해 드릴게요. 할아버지는 손을 저으며 거절했습니다. 아니야, 나 혼자 할 수 있어. 그러자 건달 하나가 반찬 그릇을 들어 올리더니 일부러 기울여서 나물이 바닥에 떨어지게 만들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손이 미끄러졌네요. 바닥에 떨어진 나물들을 보며 할아버지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새벽부터 정성스럽게 준비한 반찬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이 반찬들은 팔 수 없겠는데요. 우리가 책임지고 새로 준비해 드릴게요. 재료비하고 인건비에서 10만 원만 주세요. 10만 원은 할아버지가 이틀 동안 벌어야 하는 돈이었습니다. 하지만 반찬이 다 버려진 상황에서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제발 좀 그냥 가주게. 할아버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할아버지, 우리가 실수한 건 맞지만 이제 와서 그냥 갈 수는 없죠. 책임져야죠. 결국 할아버지도 떨리는 손으로 돈을 내야 했습니다. 지갑에서 마지막 10만 원을 꺼내는 할아버지. 손이 너무도 초라해 보였습니다. 건달들은 이제 완전히 기세등등해졌습니다. 시장의 상인들이 자신들을 무서워한다는 것을 확실히 느꼈기 때문입니다. 다음 목표는 떡집이었습니다.
50대 아주머니가 혼자서 떡을 만들고 계셨습니다. 사장님, 떡 만드시느라 고생 많으세요. 우리가 떡 배달해 드릴게요. 괜찮습니다. 배달은 제가 직접 해요. 건달 하나가 갑자기 떡 시루를 만지기 시작했습니다. 이거 뜨거워서 위험하네요. 혹시 화상 입으시면 어떡해요? 우리가 안전하게 운반해 드릴게요. 그러면서 시루를 살짝 기울여서 떡이 흘러내릴 뻔하게 만들었습니다. 아, 조심하세요. 떡집 아주머니가 깜짝 놀라며 소리쳤습니다. 이렇게 위험한 일을 혼자 하시면 안 되죠. 우리가 전문적으로 해드릴게요. 시루 하나당 2만 원만 주세요. 떡집 아주머니도 결국 돈을 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시루가 넘어지면 하루 종일 만든 떡이 모두 망가지기 때문이었습니다. 건달들의 횡포는 계속되었습니다. 과일 가게에서는 사과 상자를 떨어뜨릴 듯 위협하며 돈을 받아냈고, 정육점에서는 고기를 보관하는 냉장고 전원을 만지작거리며 협박했습니다. 이 냉장고 고장나면 고기 다 상하는 거 아닌가요? 우리가 점검해 드릴게요. 점검비는 10만 원입니다. 정육점 아주머니는 울음을 터뜨릴 뻔했지만 고기가 상하는 것을 막기 위해 돈을 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시장의 모든 상인들이 공포에 떨었습니다. 누가 다음 목표가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모두들 숨을 죽이고 있었습니다. 손님들도 이상한 분위기를 느끼고 하나둘 시장을 떠나기 시작했습니다. 평소라면 북적거려야 할 시간인데 시장이 점점 조용해져 갔습니다. 여러분, 앞으로 우리가 이 시장의 안전을 책임지겠습니다. 건달 우두머리가 큰 소리로 선언했습니다. 매일 아침 10시에 나와서 여러분들을 도와드릴 테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물론 우리도 봉사만 할 수는 없으니까 적당한 수고비는 받아야겠죠? 상인들은 서로 얼굴만 바라보며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분노가 치밀어 올랐지만 대항할 힘이 없었습니다. 어머니는 멀리서 그 모든 장면을 지켜보며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손등의 멍자국이 더욱 아려왔습니다. 이렇게 시장의 평화로운 일상은 완전히 파괴되었습니다. 상인들은 매일 이런 협박과 착취를 당해야 했고, 손님들은 점점 발길을 끊기 시작했습니다. 건달들은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시장을 떠났습니다. 오늘도 상당한 돈을 뜯어냈기 때문입니다. 내일 또 봅시다. 우두머리가 손을 흔들며 떠나는 모습이 더욱 비열해 보였습니다. 시장에는 절망적인 침묵만이 흘렀습니다. 평생을 이곳에서 살아온 상인들의 마음이 산산조각 나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어머니는 텅 빈 시장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들이 돌아오기까지 이런 일들을 계속 견뎌야 한다는 생각에 마음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하지만 어머니는 알지 못했습니다. 아들이 곧 돌아올 것이라는 사실을, 그리고 이 모든 악몽이 곧 끝날 것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건달들이 떠난 후 시장은 죽음과 같은 침묵에 잠겼습니다. 어머니는 텅 빈 채소 가게에 혼자 앉아 눈물을 훔쳤습니다. 손등의 멍자국을 바라보며 한숨만 계속 내쉬었습니다. 오후 5시가 되어서야 시장에 조금씩 사람들이 돌아오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평소와는 달리 모든 상인들의 표정이 어둡기만 했습니다. 박 사장님 괜찮으세요? 정육점 아주머니가 어머니에게 다가와 물었습니다. 괜찮아요. 이런 일이 언제까지 계속될까요? 모르겠어요. 경찰에 신고해도 별로 달라지는 게 없더라고요. 어머니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아들 민수가 돌아오기까지 이런 고통을 견뎌야 한다는 생각에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시장 입구 쪽에서 익숙한 발걸음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어머니는 고개를 들어 그쪽을 바라보았습니다. 군복을 입은 한 남자가 천천히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키가 크고 어깨가 넓은 그의 모습이 점점 가까워질수록 어머니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민수야. 어머니의 입에서 작은 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그 남자는 바로 32세의 아들 박민수였습니다. 2년 동안 해외 파병을 다녀온 특임대 출신의 군인이었습니다. 그의 눈빛은 깊고 날카로웠으며 걸음걸이에서 특별한 훈련을 받은 사람의 기품이 느껴졌습니다. 민수는 어머니를 발견하고 걸음을 빨리 했습니다. 어머니도 벌떡 일어나 아들을 향해 뛰어갔습니다. 민수야, 정말 민수야. 어머니는 아들을 꽉 끌어안으며 눈물을 터뜨렸습니다. 어머니, 다녀왔습니다. 민수의 목소리도 떨렸습니다. 2년 동안 그리워했던 어머니를 다시 품에 안을 수 있어서 벅찬 감정이 밀려왔습니다. 아이고, 우리 아들. 많이 힘들었지? 살이 많이 빠진 것 같은데. 어머니는 아들의 얼굴을 이리저리 살펴보며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민수의 눈에는 어머니의 변화된 모습이 더 걱정스럽게 느껴졌습니다. 어머니가 많이 야위었고 특히 손등에 있는 멍자국이 민수의 시선을 사로잡았습니다. 어머니, 손이 왜 이래요? 민수가 어머니의 손을 조심스럽게 잡으며 물었습니다. 아, 이거 그냥 일하다가 부딪힌 거야. 별거 아니야. 어머니는 급히 손을 감추려 했지만 민수의 예리한 눈빛을 피할 수는 없었습니다. 군 생활을 통해 훈련된 그의 직감이 뭔가 이상하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었습니다. 정말 괜찮으세요? 민수는 어머니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괜찮다니까. 우리 집에 가자. 어머니가 맛있는 거 해줄게. 어머니는 아들의 손을 잡고 집으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민수는 계속해서 어머니의 상태를 살펴보았습니다. 뭔가 숨기고 있다는 느낌이 강하게 들었기 때문입니다. 집에 도착한 후 어머니는 부엌에서 바쁘게 저녁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민수가 좋아하는 된장찌개와 김치볶음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제가 도와드릴게요. 민수가 부엌으로 들어서려 하자 어머니가 막았습니다. 안 돼. 넌 2년 동안 고생했으니까 그냥 쉬어. 어머니가 다 할게. 민수는 거실에 앉아 어머니의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하지만 어머니가 계속해서 한숨을 쉬고 때로는 창밖을 불안하게 바라보는 것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저녁 식사 시간이 되었습니다. 어머니가 정성스럽게 차린 밥상을 보며 민수는 감동했습니다. 2년 동안 이런 집밥이 그리웠어요. 민수가 한 숟가락 떠먹으며 말했습니다. 많이 먹어. 너무 말랐어. 어머니는 계속해서 반찬을 민수 앞에 올려주었습니다. 하지만 식사 도중에도 어머니는 계속해서 창밖을 바라보며 불안해했습니다. 혹시 그 사람들이 다시 나타나지 않을까 하는 걱정 때문이었습니다. 어머니, 무슨 일 있으세요? 민수가 젓가락을 내려놓으며 물었습니다. 아무것도 없어. 그냥 내가 돌아와서 기뻐서 그래. 하지만 민수는 어머니가 뭔가 심각한 문제를 숨기고 있다는 것을 확신했습니다. 특임대에서 훈련받은 관찰력으로 어머니의 모든 행동을 주의 깊게 살펴보았습니다. 식사를 마친 후 어머니는 민수에게 방을 보여주었습니다. 2년 전과 똑같이 깨끗하게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매일 청소했어. 내가 언제 돌아올지 몰라서. 어머니의 목소리에 그리움이 묻어 있었습니다. 고생 많으셨어요. 민수는 어머니를 다시 한번 꽉 안아드렸습니다. 그런데 그때 어머니의 몸이
미세하게 떨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마치 무언가를 극도로 무서워하는 사람처럼 말입니다. 어머니, 정말 무슨 일 없으세요? 저한테는 솔직하게 말씀해 주세요. 민수의 진지한 목소리에 어머니는 잠시 주저했습니다. 아들에게 걱정을 끼치고 싶지 않았지만 더 이상 혼자서 견디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민수야. 어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네, 어머니. 사실은 어머니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그 순간 밖에서 시끄러운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누군가 집 앞에서 고함을 지르는 소리였습니다. 어머니의 얼굴이 순식간에 하얗게 변했습니다. 몸이 심하게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민수는 어머니의 반응을 보고 즉시 상황을 파악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어머니, 누구예요? 민수의 목소리가 차갑게 변했습니다. 어머니는 대답하지 못하고 그저 두려움에 떨고만 있었습니다. 민수는 창문으로 다가가 밖을 내려다보았습니다. 그곳에는 검은 옷을 입은 남자 몇 명이 서 있었습니다. 민수의 눈빛이 순간 얼음처럼 차갑게 변했습니다. 창밖을 내려다본 민수의 얼굴이 돌처럼 굳어졌습니다. 검은 옷을 입은 남자들이 집 앞에서 큰 소리로 고함을 지르고 있었습니다. 박 사장님 나와서 인사나 하세요. 새로 이사 온 사람도 있나 보네. 어머니는 민수의 뒤에 숨어서 온몸을 떨었습니다. 손이 하도 떨려서 민수의 옷자락을 제대로 잡을 수도 없었습니다. 민수는 천천히 어머니를 돌아보았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차가운 분노가 서려 있었습니다. 어머니, 저 사람들이 누구세요? 어머니는 입술을 떨며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어디서부터 설명해야 할지 모르겠었고 아들에게 걱정을 끼치고 싶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어머니, 제게 말씀해 주세요. 뭔가 심각한 일이 있었던 거죠? 민수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그 속에 담긴 결연함을 어머니는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숨길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민수야, 앉아라. 어머니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민수는 어머니 앞에 앉았습니다. 어머니의 떨리는 손을 꽉 잡아주었습니다. 천천히 말씀하세요. 어머니는 깊은 숨을 고르고 입을 열었습니다. 한 달 전부터야. 저 사람들이 시장에 나타나기 시작했어. 시장에 나타났다고요? 처음에는 그냥 구경하는 사람들인 줄 알았지. 그런데 며칠 지나니까 상인들한테 돈을 요구하기 시작하더라. 민수의 주먹이 점점 단단하게 쥐어졌습니다. 운반비, 청소비, 보관비, 온갖 이유를 대면서 돈을 달라고 해. 거절하면 물건을 일부러 떨어뜨리거나 망가뜨려. 어머니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습니다. 김치가게 할머니는 김치통을 떨어뜨린다고 협박당하고 떡집 아주머니는 시루를 넘어뜨릴 뻔 했어. 민수의 턱 근육이 경직되었습니다. 특임대에서 훈련받은 그의 몸이 전투 태세로 변하고 있었습니다. 그럼 어머니도? 어머니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손등에 멍자국을 보이며 말했습니다. 며칠 전에 참외 상자를 빼앗으려고 하더라. 내가 놓지 않으니까 힘으로 뺏으려고 했어. 그때 손등을 다쳤지. 민수의 눈에서 차가운 빛이 번개처럼 번쩍였습니다. 2년 동안 전쟁터에서 단련된 살기가 온몸에서 뿜어져 나왔습니다. 얼마나 뜯어갔어요? 한 번에 5만 원에서 10만 원씩 거의 매일 와서 괴롭혀. 시장 상인들이 다 울상이야. 어머니는 눈물을 훔치며 계속 말했습니다. 우리 같은 서민들이 하루 벌어서 하루 먹고 사는데 그 돈을 뜯어가니까 어떻게 살겠니? 민수는 어머니의 손을 더욱 꽉 잡았습니다. 그의 손에서 따뜻함이 전해졌지만 눈빛만큼은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경찰에는 신고 안 하셨어요? 했지. 그런데 증거가 없다고 하더라. 그 사람들도 교묘하게 해서 겉으로는 도와주는 척하거든. 어머니는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운반을 도와준다, 청소를 해준다, 이런 식으로 말하니까 경찰도 어쩔 수 없다고 하더라. 민수는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명백한 협박과 공갈인데 왜 막을 수 없는지 답답했습니다. 그래서 시장 사람들이 다 포기하고 돈을 내주고 있어. 안 주면 더 큰 피해를 보니까. 밖에서 다시 고함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박 사장님 집에 계시는 거 아는데 왜 안 나와요? 새로 온 사람도 인사는 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어머니가 더욱 심하게 떨기 시작했습니다. 저 사람들이 내가 돌아온 걸 벌써 알았나 봐. 시장에서 누가 말했을 거야. 민수는 창문 쪽으로 다가가 밖을 내려다보았습니다. 건달 4명이 집 앞에서 서성거리고 있었습니다. 그중 한 명이 위를 올려다보며 손을 흔들었습니다. 거기 계시죠? 잠깐만 내려와서 얘기해요. 민수는 그들의 모습을 자세히 관찰했습니다. 체격, 움직임, 표정 모든 것을 기억해 두었습니다. 앞으로 상대해야 할 적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어머니, 그 사람들이 언제부터 이런 식으로 집까지 찾아왔어요? 오늘이 처음이야. 아마 내가 돌아온 걸 확인하려고 온 것 같아. 민수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상황을 완전히 파악했습니다. 어머니, 걱정하지 마세요. 민수가 어머니의 어깨에 손을 올리며 말했습니다. 이제 제가 있으니까 괜찮아요. 민수야, 저 사람들 무서운 사람들이야. 괜히 나서면 다칠 수 있어. 어머니는 아들이 걱정되어 눈물을 흘렸습니다. 민수는 어머니를 꼭 안아드렸습니다. 어머니, 저를 믿으세요. 2년 동안 저는 이런 일들을 해결하는 방법을 배웠어요. 민수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707 특임대에서 받은 훈련이 이런 때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절대로 어머니와 시장 사람들이 더 이상 고통받게 하지 않겠어요. 밖에서 또다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야, 계속 안 나올 거야? 우리 시간 많지 않아. 민수는 창문을 열고 아래를 내려다보았습니다. 건달들이 고개를 들어 민수를 바라보았습니다. 누구세요? 가장 큰 덩치의 건달이 물었습니다. 민수는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이 집 아들입니다. 아, 그래요? 잠깐 내려와서 얘기 좀 해요. 어머니한테 할 말이 있거든요. 민수의 눈빛이 더욱 차가워졌습니다. 지금 당장 사라지세요. 더 이상 우리 어머니를 괴롭히지 마시고. 건달들이 서로 웃으며 중얼거렸습니다. 이 새끼 좀 까불래. 내려와서 말해보라고 해. 민수는 창문을 닫고 어머니에게 돌아왔습니다. 어머니, 이제부터는 제가 모든 걸 해결하겠어요. 어머니는 걱정하지 마시고 쉬세요. 어머니는 아들의 든든한 모습을 보며 조금씩 마음이 놓였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걱정이 앞섰습니다. 민수야, 정말 조심해야 해. 저 사람들 장난으로 하는 게 아니야. 민수는 어머니의 손을 꽉 잡고 약속했습니다. 어머니, 제가 약속드릴게요.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게 하겠어요. 어머니와 시장 사람들이 평화롭게 살 수 있도록 만들어 드릴게요. 민수의 다짐 섞인 목소리에 어머니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들이 돌아왔으니 이제 모든 게 달라질 것이라는 희망이 생겼습니다. 다음 날 아침 10시 시장에는 평소와 같이 상인들이 나와 장사를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들의 표정에는 어제보다 더 짙은 불안이 서려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민수와 함께 채소 가게로 나왔습니다.
민수는 어머니를 도와 채소들을 정리하며 시장의 분위기를 살펴보았습니다. 모든 분들이 많이 힘들어 하시는군요. 민수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응, 다들 저 사람들 때문에 장사도 제대로 못하고 있어. 그때 시장 입구에서 익숙한 소음이 들려왔습니다. 검은 차 한 대가 들어서고 그 안에서 어제와 같은 건달들이 내렸습니다. 이번에는 어제보다 더 당당한 모습이었습니다. 마치 이곳이 자신들의 영토라는 듯이 걸어왔습니다. 김치 가게 할머니는 그들을 보는 순간 온몸을 떨기 시작했습니다. 생선 가게 김 아주머니도 급히 물건들을 뒤로 숨겼습니다. 건달 우두머리가 시장 한복판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좋은 아침이네요. 상인들은 아무도 대답하지 않고 고개만 숙였습니다. 어제의 악몽이 다시 시작되는 것이었습니다. 건달들은 이번에도 체계적으로 움직였습니다. 각자 맡은 구역이 있는 것처럼 흩어져서 상인들에게 다가갔습니다. 첫 번째 목표는 정육점이었습니다. 정육점 아주머니가 고기를 정리하고 있을 때 건달 2명이 다가왔습니다. 사장님, 오늘도 고기가 신선하네요. 건달이 냉장고 문을 열어보며 말했습니다. 만지지 마세요. 아주머니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이고, 우리가 뭐 나쁜 짓 하는 것도 아닌데. 이 냉장고 온도 조절 좀 봐드릴게요. 건달이 냉장고 뒤쪽 전선을 만지작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지 마세요. 제발 가주세요. 사장님, 이 냉장고가 고장나면 고기 다 상하는 거 아시죠? 우리가 점검해 드릴게요. 점검비는 10만 원만 주세요. 정육점 아주머니는 어쩔 수 없이 돈을 꺼내야 했습니다. 고기가 상하면 몇백만 원의 손해를 보기 때문이었습니다. 민수는 멀리서 그 모습을 지켜보며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어머니가 민수의 팔을 붙잡으며 말했습니다. 민수야, 참아. 아직 때가 아니야. 민수는 어머니의 말을 듣고 억지로 참았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빛은 점점 더 차가워져 갔습니다. 건달들의 다음 목표는 과일 가게였습니다. 이 아저씨가 사과를 정리하고 있을 때 건달들이 접근했습니다. 아저씨, 이 사과 상자들 무겁겠어요. 건달이 사과 상자를 들어올리며 말했습니다. 괜찮습니다. 제가 할 수 있어요. 아이고, 이렇게 무거운 걸 혼자서 어떻게 해요? 건달이 일부러 사과 상자를 흔들며 위협했습니다. 사과가 떨어지면 다 상하는데 우리가 안전하게 운반해 드릴게요. 상자 하나당 15,000원만 주세요. 이 아저씨도 결국 돈을 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과 상자가 8개나 되어서 12만 원을 내야 했습니다. 시장의 분위기는 점점 더 절망적으로 변해갔습니다. 손님들도 이상한 분위기를 느끼고 하나둘 떠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건달들이 새로운 목표를 찾았습니다. 떡집 아주머니가 혼자서 떡시루를 옮기고 있었습니다. 사장님, 그거 뜨거워서 위험하지 않아요? 건달 우두머리가 떡집으로 다가왔습니다. 괜찮아요. 제가 조심해서 할게요. 아니에요. 이런 위험한 일은 우리 같은 사람들이 해야죠. 건달이 갑자기 떡시루에 손을 대려고 했습니다. 떡집 아주머니가 깜짝 놀라며 막으려고 했지만 건달의 손이 시루를 건드리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만하세요. 갑자기 뒤에서 차가운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쪽을 돌아보았습니다. 민수가 천천히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그의 걸음걸이에는 특별한 기품이 느껴졌고 눈빛은 얼음처럼 차가웠습니다. 건달 우두머리가 민수를 보며 씩 웃었습니다. 어제 그 새끼네. 뭐야, 손님이야? 민수는 대답하지 않고 계속 걸어왔습니다.
그의 움직임에서 특별한 훈련을 받은 사람이 느낌이 강하게 풍겼습니다. 야, 너 누구야? 우리 일하는데 왜 끼어들어? 민수가 건달들 앞에서 멈춰 섰습니다. 키는 건달 우두머리와 비슷했지만 그에게서 뿜어져 나오는 기운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이 사람들이 우리 어머니와 시장 사람들을 괴롭힌 자들입니까? 민수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그 속에 담긴 차가운 분노를 모든 사람들이 느낄 수 있었습니다. 건달 우두머리가 어이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우리가 언제 괴롭혔어? 우리는 도와주는 거야. 이 무거운 것들 운반해주고 청소도 해주고 도와준다고요? 민수의 눈빛이 더욱 차가워졌습니다. 그래, 도와주는 거야. 당연히 봉사는 아니지. 적당한 수고비는 받아야 하는 거 아니야? 민수는 떡집 아주머니를 바라보았습니다. 아주머니는 무서워서 떨고 있었습니다. 아주머니, 이 사람들이 정말 도움이 되셨나요? 떡집 아주머니는 대답하지 못하고 고개만 떨었습니다. 건달들이 무서워서 말을 할 수 없었습니다. 건달 우두머리가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야, 새끼야. 여기서 함부로 설치지 마. 우리가 누구인지 알아? 민수는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모르겠네요. 하지만 상관없습니다. 뭐, 누가 되었든 우리 어머니와 이곳 사람들을 괴롭히는 자들은 용서할 수 없으니까요. 건달들이 서로 얼굴을 바라보며 웃었습니다. 이 젊은 놈이 자신들을 무시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이 새끼 정말 죽고 싶나 보네. 건달 하나가 민수에게 다가서며 협박했습니다. 그 순간 민수의 눈빛에 번개 같은 빛이 번쩍였습니다. 707 특임대에서 단련된 전투 본능이 깨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시장 전체가 긴장감으로 얼어붙었습니다. 상인들은 숨을 죽이며 이대치 상황을 지켜보았습니다. 드디어 결정적인 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건달 하나가 민수에게 다가서며 어깨를 밀쳤습니다. 야, 새끼야. 여기서 뭔 개소리야? 그 순간 민수의 몸이 번개처럼 움직였습니다. 건달의 손목을 순식간에 비틀어 잡더니 그대로 바닥에 내동댕이 쳤습니다. 악! 건달이 바닥에 쓰러지며 비명을 질렀습니다. 모든 일이 눈 깜짝할 사이에 벌어진 일이었습니다. 시장의 모든 사람들이 깜짝 놀라 민수를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움직임은 마치 무술 영화의 한 장면 같았습니다. 건달 우두머리가 당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뭐야, 이 새끼? 민수는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박민수, 707 특임대 출신입니다. 707이라는 말을 들은 건달들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그들도 그 이름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특임대. 건달 우두머리가 말을 더듬었습니다. 민수는 한 걸음 앞으로 나서며 말했습니다. 이제 선택하세요. 조용히 사라지거나 아니면 여기서 끝내거나. 건달들이 서로 얼굴을 바라보며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이미 체면이 구겨진 상황에서 그냥 물러날 수는 없었습니다. 야, 우리가 무서워서 도망가는 줄 알아? 건달 우두머리가 소리쳤습니다. 다 같이 덤벼. 3명의 건달이 동시에 민수에게 달려들었습니다. 하지만 민수에게는 상대가 되지 않았습니다. 첫 번째 건달이 주먹을 휘두르자 민수는 몸을 살짝 비키며 그의 팔을 잡고 어깨 넘기기로 내던졌습니다. 두 번째 건달이 옆에서 발차기를 시도했지만 민수는 그 발을 잡고 비틀어서 균형을 잃게 만들었습니다. 세 번째 건달은 뒤에서 민수를 붙잡으려 했지만 민수가 뒤돌아 팔꿈치로 명치를 정확히 가격하자 그대로 주저앉았습니다. 불과 10초도 안 되어 3명의 건달이 모두
바닥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시장의 상인들은 눈을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그 장면을 지켜보았습니다. 와! 누군가 작은 탄성을 내뱉었습니다. 민수는 수마나 거칠지 않은 채로 건달 우두머리를 바라보았습니다. 이제 당신 차례네요. 건달 우두머리는 뒤로 물러서며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민수의 실력을 직접 본 후 완전히 기가 죽었습니다. 이봐. 우리가 잘못했어. 사과할게. 민수는 천천히 그에게 다가갔습니다. 사과요? 한 달 동안 이곳 사람들을 괴롭힌 것에 대한 사과입니까? 그래. 우리가 너무 심했나 봐. 민수가 건달 우두머리의 옷깃을 잡고 끌어올렸습니다. 상당한 덩치의 건달이 마치 아이처럼 들려올랐습니다. 우리 어머니 손등에 멍든 것도 사과로 해결됩니까? 미안해. 정말 미안해. 민수는 그를 바닥에 내려놓고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뜯어간 돈 전부 돌려주세요. 돈? 그건. 민수의 눈빛이 더욱 차가워졌습니다. 아니면 경찰서에 가서 모든 걸 자백하시겠어요? 건달 우두머리는 급히 주머니에서 지갑을 꺼냈습니다. 그 안에 있던 돈 뭉치를 모두 꺼내 민수에게 내밀었습니다. 이거 다야. 오늘 받은 거 전부. 민수는 그 돈을 받아 떡집 아주머니께 건넸습니다. 아주머니, 이걸로 억지로 낸 돈 되찾으세요. 떡집 아주머니는 감동한 표정으로 민수를 바라보았습니다. 고마워요. 민수는 다시 건달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이제 사라지세요. 다시는 이 시장에 나타나지 마시고. 건달들은 서로를 부축하며 비틀거리며 일어났습니다. 모두 다친 고투성이었습니다. 알겠어. 다시는 안 와. 그들이 도망가려는 순간 민수가 다시 말했습니다. 잠깐. 건달들이 무서워하며 돌아보았습니다. 만약 다른 곳에서 이런 짓을 계속한다면 제가 직접 찾아가겠습니다. 민수의 차가운 경고에 건달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급히 시장을 떠났습니다. 그들이 완전히 사라진 후 시장에 정적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곧 박수 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와, 대단해. 정말 멋있었어. 상인들이 하나둘 박수를 치며 민수에게 다가왔습니다. 김치가게 할머니가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정말 고마워요. 이제야 마음이 놓여요. 정육점 아주머니도 감격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청년 정말 대단해요. 우리 같은 사람들을 도와줘서 고마워요. 과일 가게 이 아저씨가 사과를 한 봉지 들고 다가왔습니다. 이거라도 가져가세요. 정말 감사해요. 민수는 정중히 인사했습니다. 괜찮습니다.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이에요. 어머니가 뒤에서 민수를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자랑스러운 마음과 감사한 마음이 동시에 밀려왔습니다. 우리 아들이 이렇게 훌륭하게 자랐구나. 민수는 어머니에게 다가가 꽃 안아드렸습니다. 어머니, 이제 걱정하지 마세요.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거예요. 시장의 모든 상인들이 민수 모자를 둘러싸고 박수를 쳤습니다. 오랫동안 억눌러왔던 분노와 좌절이 한순간에 해소되는 느낌이었습니다. 민수는 상인들을 둘러보며 말했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또 생기면 언제든 말씀해 주세요. 제가 지켜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상인들이 한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그 순간 멀리서 경찰차 사이렌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누군가 신고한 모양이었습니다. 경찰관들이 도착했을 때 시장은 이미 평화를 되찾은 상태였습니다. 상인들은 모두 환한 웃음을 지으며 각자의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경찰관이 민수에게 다가와 물었습니다. 여기서 무슨 일이 있었나요?
민수는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아무 일도 없었습니다. 그냥 시장 사람들과 인사를 나눈 것뿐이에요. 상인들도 모두 고개를 끄덕이며 동조했습니다. 네, 아무 일도 없었어요. 그냥 새로운 청년과 인사한 거예요. 경찰관은 의아한 표정을 지었지만 더 이상 문제가 없어 보여서 그냥 돌아갔습니다. 시장에는 오랜만에 평화로운 일상이 돌아왔습니다. 상인들의 얼굴에는 다시 웃음이 피어났고 손님들도 안심하고 장을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건달들이 완전히 사라진 후 시장은 마치 악몽에서 깨어난 것처럼 평화를 되찾았습니다. 상인들의 얼굴에는 오랜만에 진짜 웃음이 피어났고 발걸음도 한결 가벼워 보였습니다. 민수는 어머니와 함께 채소 가게로 돌아왔습니다. 어머니는 아직도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으로 아들을 바라보았습니다. 민수야, 정말 대단했어. 어머니가 이렇게 자랑스러울 줄 몰랐다. 민수는 어머니의 손을 꽉 잡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니께서 2년 동안 혼자 얼마나 힘드셨을지 생각하니까 가슴이 아팠어요. 이제 그런 일은 절대 없을 거예요. 어머니의 눈에 감동의 눈물이 맺혔습니다. 아들이 이렇게 든든하게 자란 것이 너무도 고마웠습니다. 그때 김치가게 할머니가 김치 한 통을 들고 다가오셨습니다. 민수야, 이거라도 가져가라. 할머니가 정성껏 담근 김치야. 할머니, 괜찮습니다.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이에요. 아니야, 받아야 해. 내 덕분에 우리가 다시 살 수 있게 됐잖니. 할머니의 손이 감사함으로 떨리고 있었습니다. 한 달 넘게 괴로워했던 일이 해결되어서 너무도 기뻤습니다. 정육점 아주머니도 고기 한 팩을 들고 왔습니다. 민수야, 이것도 가져가. 우리 집 아들뻘인 내가 이런 일을 해줘서 정말 고마워. 과일 가게 이 아저씨는 사과를 한 상자나 가져왔습니다. 이거 우리 집에서 키운 사과야. 정말 달고 맛있어. 내가 좋아할 거야. 떡집 아주머니도 간 만든 떡을 한 시루 가져왔습니다. 민수야, 이 떡은 내가 특별히 만든 거야. 내 어머니랑 같이 드셔. 민수는 감사하지만 부담스러워했습니다. 여러분, 정말 고맙지만 이렇게까지 안 하셔도 돼요. 하지만 상인들은 계속해서 정성스럽게 준비한 음식들을 가져왔습니다. 생선 가게에서는 싱싱한 생선을, 반찬 가게에서는 갖가지 나물을 가져왔습니다. 어머니는 그 모습을 보며 눈물을 훔쳤습니다. 시장 사람들의 진심 어린 고마움이 너무도 감동적이었습니다. 여러분, 정말 고맙습니다. 우리 아들이 이렇게 인정받아서 제가 더 감사해요. 오후가 되자 시장은 완전히 달라진 모습이었습니다. 상인들은 모두 환한 얼굴로 손님들을 맞았고 손님들도 편안한 마음으로 장을 보았습니다. 아이들의 웃음소리도 들려왔습니다. 그동안 무서운 사람들 때문에 시장에 오기를 꺼렸던 아이들이 다시 돌아온 것입니다. 민수는 시장을 천천히 걸으며 이 모든 변화를 지켜보았습니다. 불과 몇 시간 전만 해도 공포에 떨던 이곳이 이제는 활기와 웃음이 넘치고 있었습니다. 민수야. 뒤에서 어머니가 부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민수가 돌아보니 어머니가 환한 미소를 지으며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우리 집에 가자. 어머니가 내가 좋아하는 음식 해줄게. 민수는 어머니의 팔짱을 끼고 함께 걸었습니다. 어머니의 걸음걸이가 예전과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고 당당하고 자신감에 찬 모습이었습니다. 집에 도착한 후 어머니는 부엌에서 정성스럽게 저녁을 준비했습니다. 시장 사람들이 가져다 준 재료들로 푸짐한 상을 차렸습니다.
민수야, 앉아서 먹어. 밥상에는 김치찌개, 생선구이, 나물 반찬들이 가득했습니다. 모두 시장 사람들의 정성이 담긴 음식들이었습니다. 정말 맛있겠네요. 민수가 감사한 마음으로 말했습니다. 그런데 어머니, 앞으로 혹시 또 이런 일이 생기면 혼자 참지 마시고 바로 연락하세요. 알겠어. 이제는 안 그럴게. 어머니의 목소리에 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더 이상 혼자서 모든 걸 감당하려 하지 않겠다는 다짐이 느껴졌습니다. 식사를 마친 후 민수와 어머니는 거실에 앉아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민수야, 내가 군대에서 배운 게 이런 거였구나. 네, 어머니. 저는 약한 사람들을 지키는 일을 배웠어요. 특히 어머니 같은 소중한 사람들을요. 어머니는 아들의 말에 또다시 감동했습니다. 2년 동안 아들이 얼마나 성장했는지 실감했습니다. 앞으로 계속 여기 있을 거니? 네, 어머니. 이제 제대했으니까 어머니 곁에서 효도할 거예요. 그럼 시장 일도 도와줄 거야? 물론이죠. 어머니 혼자 힘들게 하시지 마시고 제가 도와드릴게요. 어머니는 행복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시간들이 기대되었습니다. 밤이 되어 민수는 창문을 열고 시장을 내려다보았습니다. 평화로운 밤의 시장이 한없이 아름다워 보였습니다. 가로등 불빛 아래로 상인들이 하나둘 집으로 돌아가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모든 사람들의 얼굴에 평온함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는 자유로운 모습이었습니다. 민수는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 소중한 사람들을 지키겠다고. 어머니와 시장 사람들이 평안하게 살 수 있도록 항상 곁에서 지켜주겠다고. 어머니가 뒤에서 다가와 민수의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민수야, 정말 고마워. 내가 없었다면 어떻게 됐을지 몰라. 어머니, 제가 더 감사해요. 이렇게 훌륭하게 키워주셔서. 모자는 서로를 꽉 안으며 행복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오랜 고난이 끝나고 진정한 평화가 찾아온 순간이었습니다. 시장에는 다시 웃음과 활기가 넘쳤습니다. 상인들은 안심하고 장사할 수 있게 되었고, 손님들도 편안하게 시장을 찾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어머니의 얼굴에 다시 환한 웃음이 피어났습니다. 그동안 억눌려 있던 밝은 성격이 되살아나면서 시장의 분위기도 한층 따뜻해졌습니다. 민수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곳을 지킬 것입니다. 어머니와 시장 사람들의 평화로운 일상을 위해서. 그리고 이런 아름다운 공동체가 계속 이어져 나갈 수 있도록. 해는 지고 달이 떠올랐지만 시장에는 따뜻한 온기가 가득했습니다. 진정한 평화가 찾아온 아름다운 밤이었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어머니를 지키기 위해 나선 아들의 모습이 정말 감동적이었습니다. 가족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할 수 있다는 그 마음이 참 아름다웠습니다. 여러분들은 오늘 이야기를 보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는지 댓글로 나눠주세요. 혹시 비슷한 경험이 있으시거나 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언제든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런 따뜻한 이야기가 좋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무료이니까 마음 편히 눌러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다음에도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